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에 예비고의 대상으로 물리학 1을 가르치게 된 정수민입니다. 저는 저에 대한 소개를 작년과 올해 물리학 1의 주요 성과로 좀 소개를 드릴게요. 해당 학교들은 송파구에 있는 학교들이죠. 저는 이 학교들에서 한 번의 시험 말고 학기 최종으로 1등 또는 2등으로 최종 1등급들을 다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결과들은 올해 제가 또 만들어냈는데요. 올해 2학기는 아직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보고 있어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1학기 결과만 일단은 가지고 왔습니다. 1학기가 역학 파트임에도 1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성고와 방상고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친구들은 2등급의 딱 위 문을 열게 됐지만 그래도 110명, 20명 되는 명수 중에서 7등이랑 6등이라는 등수가 좀 그래도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저는 작년에는 총 4회 100점을 배출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3회는 단독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늘게 됐어요. 그래서 100점은 총 7회 올해는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좀 결과가 잘 나왔던 이유가 저의 특성인 디테일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한테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하면은 꼼꼼해요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학부모님들께 여쭤봤을 때는 되게 관리가 잘 된다라는 평을 좀 많이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로 제쳐두고 일단은 그래도 먼저 물리학 1 내신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물원 내신을 2학년 때 선택을 했다는 거니까 어떤 마인드와 어떤 접근을 좀 가져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녀분 또는 여러분의 통합과학 등수는 어떻게 됩니까? 등급 말고 등수가 좀 중요해요. 떠올리셨나요? 네, 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65432라는 숫자를 가지고 와봤어요. 해당 숫자는요, 올해 각 학교마다 송파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물리학 1 선택자 수에 따른 1등급의 명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성고는 6등까지가 1등급이고 적어져서 영파여고나 문정고 같은 경우에는 2등까지가 1등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확 준 게 좀 체감이 되죠. 제가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한번 명수를 등수를 좀 써봤는데요. 오해되실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보성고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이 16등 이렇게 돼 있는데 16명이 2등급이라는 게 아니라 1등부터 해서 누적으로 16등까지가 2등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영파여고나 문정고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좀 적죠. 그래서 여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2등급이 딱 3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예를 들어서 통합과학대 11등으로 1등급을 했다 하더라도 고2로 올라와서 물리학 1에서 11등이에요 하면은 3등급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2등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1 내신은 명수가 일단 좀 줄었기 때문에 네, 같은 등수여도 또는 올라도 등급 자체는 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 1은 명수 때문에 좀 치열합니다. 그래서요, 겨울방학 때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희망보다는 조금 더 치밀한 생각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면 좋을까? 일단 물리학 1 자체 전체 과정도 너무 중요하지만 1학기의 역학이 그렇게 막 킬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학기 역학이 너무 중요하고 곧 닥쳐있기 때문에 1학기 역학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리는요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간고사 점수만 보고 바로 포기하지 말아달라. 일단은 장기전이다 물리는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물리학 1의 전 단원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리는 총 3단원이 됩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
자, 1단원은 역학이고요. 이 1단원을 1학기 내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요. 주요 특성으로는 소단원들끼리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연관성이 높으니 중간고사 점수가 일단 어떻게 나오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기말고사가 조금 더 수월하고 점수 올리기가 쉽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학기는 이렇게 되고요. 2단원과 3단원은 전기와 자기 그리고 파동에 대해서 주로 배우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전자기 그리고 파동 파트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난이도는 좀 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려움이 좀 있다면 낯설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운 거고 한 번 감 잡으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수월해져요. 그래서 물리학 원 선택자들이 대부분 다 수월해하기 때문에 평균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등급이 또 어려워서가 아니라 평균이 다 높아져서 다들 잘해서 또 등급 따기가 어려운 파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1학기 중간 그만두지 마세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1학기 중간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일단 낮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되냐면 이 점수가 평생의 1년 동안의 점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자, 1학기 중간고사에서 무조건 기말은 올려야 됩니다. 그 전략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1학기 기말고사 남들 한 20점 오를 때 우리는 한 40점, 뭐 50점 이렇게 올려버리는 걸로 좀 치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학기는 보다 수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학기 기말 대비 조금 더 오르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양상을 좀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좀 이상적이다. 그래서 물리는 항상 상승하는 데에 좀 초점을 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1학기 안에서 상승을 할 수 있냐? 같은 역학인데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보성고, 방산고, 배명고, 영파여고에서 1학기 안에서 중간고사 점수 그리고 기말고사 점수 이렇게 상승학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되게 특히 이 숫자를 보고 되게 막 어머니들 막 하고 놀라시던데 설명회 하면은 네, 등급은 말 안 해주는데 어쨌든 이 점수에서 67.4점으로 최대한 올려서 2등급 받아냈고요. 또 뭐 배명고 친구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가 80점이었는데 98점으로 그 당시에 물리 전교 2등으로 기말고사를 또 잘 찍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저와 함께하면 오를 수 있으니까 당장 너무 중간고사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봐둬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인드 갖췄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학원 내신은요, 일단은 창작이 좀 덜 돼요. 많이는 안 되고 오히려 변형되는 비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변형되는지, 원본 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송파구 학교의 특징은 어떠한가를 제가 최대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신에는 어떤 문제가 주로 변형이 되나요? 대부분 학교에 공통적으로 크게 4가지의 자료가 있는데요. 자, 1순위와 2순위가 대부분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특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순위는 당해년도 수능특강이라고 했는데 올해 수능특강이 특히 잘 변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마다 변별력을 조금 더 주고자 작년 수능특강이나 재작년 수능특강까지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능특강이 되게 좋은 자료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고3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 말고요. 고3 모의고사나 수능기출이 특히 이제 또 두 번째로 변형이 잘 되는 자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나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럼 안 봐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학교마다 그래도 조금은 신경 써야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송파구에서 학교별로 출제 경향을 한번 볼 건데요. 학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룹을 크게 4가지로 나눠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내신 유형입니다. 해당 학교들은요, 마더텅 있잖아요. 뭐 자이스토리나 마더텅만 풀면은 안 돼요. 망해요. 왜 그러냐면은 교과서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교과서에 있는 날개 내용 그리고 뭐 교과서 실험 이런 것들이 특히 잘 나오고요. 애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선생님 이거 지구과학 같아요. 물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스킬이 많이 필요한 문제는 생각보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의고사 유형인데요. 고3 모의고사 아까 변형된다고 했잖아요. 주로 고3 모의고사가 많이 변형되는 학교들을 제가 모의고사 유형으로 넣어놨습니다. 잠실고, 잠일고, 가락고, 오금고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고3 모의고사에서 무난한 문항 말고 결국에는 킬러를 잘 풀 수 있니? 요게 또 핵심이 되겠죠, 이 유형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신 유형도 있고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특강을 또 변형을 주로 하는 학교인데요. 여기는 수능특강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모의고사를 변형하는 학교랑 수능특강을 주로 변형하는 학교랑 어떤 학교가 더 어려울 것 같나요? 체감상. 네, 실제로는요, 수능특강을 변형한 학교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3번 유형은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정신요구는 제가 다른 색깔로 좀 체크를 해두었어요. 너무 달라요, 정신요구는. 다른 학교들과 달리 좀 출제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르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영상을 만들던가 할 예정이고요. 여기는 수능특강이 달달달달달 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우리가 영어 지문 외우듯이 영단어 외우듯이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림이나 상황은 거의 비슷할 거잖아요. 숫자가 바뀌던가. 그럼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면 어떤 풀이였는지가 보는 순간 바로 나올 수 있게 그런 게 달달달달 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숙달됐니?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으로는 모의고사와 수능특강이 둘 다 어우러져서 변형이 되는데 고난도로 변형됩니다. 그러니까 값만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를 좀 많이 뒤틀어 놓는다던가 좀 얼어라운드가 돼야 되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동일고, 방산고, 보성고, 문정고 이렇게 있는데요. 좀 창작을 잘한다라고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조금 더 넣어놓은 게 있는데요. 학교마다의 물리 특성이 한 번 정해지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또 한 해가 바뀌게 되면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물리 출제자가 바뀐 학교를 조금 대표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게 세 학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성고, 잠신고, 잠실고 이렇게 있는데요. 학교마다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면 따로 저한테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보성고는 변형을 원래 선생님께서도 잘하셨지만 바뀐 선생님께서도 좀 잘하지만 수능특강의 비중이 좀 높아졌다. 그리고 잠신고는 잠신고도 역시 수능특강의 비중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좀 트렌디해졌다. 그리고 변형을 되게 꼼꼼하게 낱낱이 물어보신다가 특징이고요. 잠실고는 원래 기존 선생님께서 고3으로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다른 출제자분으로 바뀌셨는데 조금 쉬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실수하면 바로 3뜹니다. 너무 좀 아쉽다라고 우리 친구들은 좀 느끼고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은 변하진 않았지만 똑같아요. 하지만 출제 스타일을 바꿔버린 학교가 있습니다. 크게 배명고와 영동일고가 있는데요. 두 학교 다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배명고에는 범위 확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시험 범위 소단원이 확대됐냐? 그건 아니고요. 소단원의 양은 똑같은데요. 이 학교는 2개년 수능특강이 중요한데 3개년으로 확대가 됐다던가 또는 고3 모고도 이제 좀 출제가 된다거나 출제하는 문제의 원본이 많이 확대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동일고는 원래 워낙 어려웠었는데요. 예전 같으면 고3 모의고사 킬러 문항이 완전 다 배치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창작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둘 다 어려워졌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4번 물리학 원 내신에서 4번을 볼 건데요. 물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는 짧게 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 뭐가 핵심일까? 요거를 좀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많이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시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요. 수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학생들은 내신이잖아요. 그래서 수능과 내신을 아주 간략하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고3이 됐어요. 수능을 쳐본다고 합시다. 자, 수능은요. 일단은 처음 보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신유형들도 나올 겁니다. 네. 반면에요. 내신은요. 정해진 유형이 있고 정해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숙제로 풀어봤던 문제가 변형될 겁니다. 창작은 별로 적어요. 그리고 창작을 한다 한들 수능특강을 기준으로 변형하거나 고3 모고를 기준으로 변형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익숙해요. 그러면 핵심이 무엇이냐? 풀어본 문제들이 변형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물리 감이 있는 친구들은 뭐 당연히 잘하겠지만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미 풀어본 문제 나오니까
노력해서 숙달해서 후천적으로 1등급이나 2등급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얘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뭐 여러 선생님들을 고민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공부의 방식 있잖아요. 뭐 인강이던가 뭐 학원이던가 여러 가지를 또 고민을 하시겠죠. 그때 생각해주면 좋을 포인트를 좀 짚어볼게요. 자, 일단 우리의 목적이 무엇일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실력이 오르는 것, 그리고 점수가 잘 나온 것. 사실 실력이 좋아야 점수가 잘 나오죠. 뭐 크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순 없지만 그래도 조금 나눠보자면 실력 오르는 게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점수 잘 나오는 게 더 중요한가요? 저는 강사잖아요. 저는 우리 학생들 결과 잘 나오는 게 결론적으로 결과 잘 나오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실력이 오른다는 건 수능을 마치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뭐 스킬 같은 거를 엄청 음미하는 거예요. 막 기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해 본다던가 뭐 그런 여유가 좀 있죠. 수능은. 왜냐면 1년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고3이 돼서. 그런데 점수가 잘 나오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를 고민했어도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쉽잖아요. 그쵸? 점수가 잘 나오는 건 내신은 7주차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7주 안에 확 만들어야 돼요. 그럼 7주 동안 막 스킬이나 문제를 막 음미하고 탐구하고 이럴 시간이 고민할 시간이 적어요. 너무 촉박해요. 그 안에 우리는 결과를 빡 만들어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수특을 알면 됨.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수특은 그냥 예시로 넣은 거고요. 점수 잘 나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럼 핵심이 뭐냐면 결국에는 시험에 나올 문제 있잖아요. 뭐 고3 모고라든지 수능 특강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푸는지를 그냥 외우면 돼요. 알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면 된다는 게 진짜 영가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사실 모든 강사마다 너무 훌륭한 스킬들을 다 갖추고 계시고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본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문제와 스킬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데 치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결과 맞는 것들을 선택안들을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집중을 할 건데 뭐 예를 들어 수업이나 저의 자료나 숙제들이 단순히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만 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수업을 통해서 저의 스킬이나 풀이가 막 전달한다고 잘 나오진 않아요. 어떻게 돼야 시험이 결과가 잘 나오냐면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그게 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업 때는 이해가 됐는데 시험장 가서는 풀이가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장 가서까지도 그 풀이가 바로 이해될 수 있게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정수미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제 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저는 디테일합니다. 네. 그래서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집에서 한 메이크업이 있고 샵에서 한 메이크업이 있어요. 똑같이 베이스 바르고 뭐 파운데이션 바르고 눈썹 바르는 게 아니라 뭐죠? 눈썹 그리고 막 다 해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런데 샵은 뭐가 다르죠? 한 과정마다의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뭐 손놀림이 다르다던가 이런 거. 그 조그만한 디테일이 각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엄청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가 한 메이크업이랑 샵에서 받은 메이크업이랑 크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과정에서 조금씩 더 디테일이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디테일의 그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좀 꼼꼼히 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부분이 좀 디테일한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관리 측면입니다. 저는 섬세하게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의 현 상황을 파악한다. 그래서 예시로 제가 한 번 수업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에 기록을 해두는데 이걸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숙제는 몇 문제 했는가 안 했는가 유무를 보는 거를 넘어서 어떻게 풀었는가 어떤 유형이 막히는가 어떤 파트를 잘 이해를 하는가 못하는가를 집중적으로 보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조교들도 요거에 특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속도감이 느렸다던가 좀 잘 풀었다던가 이런 것도 좀 보고요. 이런 상세한 파악을 바탕으로 학부모님들께 먼저 현 학생의 상황을 좀 자세하게 적어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숙제는 오답이 좀 덜 돼 있었어요.
아니면 오답을 했는데 답만 체크돼 있어서 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이 친구는 되게 꼼꼼했는데 테스트는 또 괴리감이 느껴지게 많이 틀렸어요. 제가 한번 클리닉 불러볼게요. 뭐 이렇게 말을 하던가 되게 상세하게 좀 어머님들과 상황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상황 공유에서만 끝나면 안 되죠. 섬세한 파악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특히 클리닉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작년에 뭐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몇 시간 했고 몇 명을 몇 회를 진행했는지를 제가 써놨는데요. 저는 매주 평균 16시간 정도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클리닉 공지를 하면 학생들이 클리닉 신청을 해주고, 또 신청을 안 하더라도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클리닉을 와보지 않을래? 뭐 이 친구는 뭐 예를 들어 워크북 숙제한 거랑 테스트랑 많이 괴리감이 크다. 나랑 같이 클리닉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클리닉이 진행되고 있고요. 겨울방학 때부터 제가 특히 집중할 포인트인데요. 클리닉에서 저는 역학의 풀이를 최대한 코칭을 해줄 겁니다. 일단은 우리 학생이 되게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추가 문제 같은 걸 풀었어요. 역학 추가 문제를. 근데 풀었는데 맞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맞은 문제도 좀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V1, 2, 3, 4 이렇게 미지수가 4개가 있어요. 물론 고민해서 푼 건 너무 잘했지만 시험은, 내신은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문항을 좀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풀이법을 저는 좀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미지수를 안 쓰고도 풀 수 있다 라고 좀 알려주고 있고요. 이런 문제 선별 같은 것도 저의 의도가 사실은 담겨 있는 거죠.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풀린 거고요.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은 한 번 다시 더 풀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본인의 것이 될 수 있게 좀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예시도 가지고 와봤어요. 이 친구는 막 그래프 그리고 막 x축 값이 막 0.1, 0.2, 0.3 막 되게 디테일하게 풀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풀어도 된다. 이 풀이법이 어떤 문제를 풀어도 좀 잘 적용되는 풀이니까 이렇게 풀자라고 소개를 해주면 우리 친구들이 바로 다시 또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풀려본 풀이가 아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됐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 디테일 이번엔 자료 한번 볼 건데요. 해당 내용은 일단 학교별 주간지는 내신 기간에 시작이 될 겁니다. 겨울방학 때는 해당이 안 되긴 합니다. 그래도 저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학교별로 막 경향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엄청 더 예리하게 보면은요, 학교마다 똑같은 수능 특강이 중요하더라도 그 비중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학교마다의 출제 비중을 되게 예민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내신 기간에 가면은 연합반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이 학교들을 똑같은 문제를 내버리기엔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왜냐면 적중을 높여야 되고 우리 학생들의 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나오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역학 기간에는, 1학기 기간에는 학교별로 매주마다 풀리는 게 달라요. 그래서 주간지가 학교별로 좀 나눠져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교재인데요. 제 교재가 좀 다른 선생님들과는 확실히 달라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교재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직접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제 이 내용은 줄글로 되어 있진 않잖아요.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 칠판에 판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지 캐치를 하고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듣게 돼요. 그래서 제 교재는요, 수업을 하게 되면서 우리 학생들의 필기로 완성이 완벽히 된다, 이런 교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되게 간단해서 뭐 혹시라도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실히 우리 학생들이 해본 결과 이게 더 좋았다, 한눈에 흐름이 들어온다, 그리고 좀 더 맥락이 파악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칭찬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수특을 제가 직접 변형한 모의고사를 진행한다는 건데요. 이것 역시도 학교별 주간지처럼 내신 때 진행이 될 겁니다. 수능 특강이라는 이 자료가 되게 좋은 자료예요. 그리고 많은 학교들에서 이 수능 특강을 참고를 많이 하고 변형을 하거든요. 학교 프린트도 수능 특강일 때가 되게 많아요. 아예 지정을 해버리죠, 부교재로. 자, 그러면 이 수능 특강을 그냥 달달달달 여러 번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게 진짜 숙달이 됐는지,
또는 숙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능 특강을 제가 직접 이렇게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원본 문제가 1, 2, 3, 4, 5 이런 게 있으면 일단 선지 자체부터 없애버리고요. 보기는요, 그냥 아예 직접 구하게 해요. 두 파동의 진동수는 그냥 아예 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들,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훈련할 수 있게 저는 모든 보기를 다 냅니다. 그래서 여기 답안지 보시면은요, 그냥 2, 5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부등호를 하게 한다거나 직접 값을 구하게 한다거나 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넘어가지 않게 합니다. 내신 때는 이 수능 특강 모의고사가 진행되진 않을 거지만 겨울방학부터 그래도 선지를 없애고 직접 값을 구하게 하면서 철저하게 실력을 조금 오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는 시간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잠실관에서 그리고 방위관에서 연합으로 일단은 다 저녁 6시 반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실관에서는 수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방위관에서는 토요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동북고는 따로 일요일 2시부터 5시에 동북고 반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이 됩니다. 자, 동북고는 왜 따로 진행이 되냐면 일단 시험 범위 자체도 너무 다르고 아까 짧게 말했죠. 마더턱만 풀면은 동북고는 시험 망합니다. 그래서 동북고만의 특징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학부터 동북고 반으로 함께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앞서 얘기한 내용은 내신 기간에 해당되는 내용도 조금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혼동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역학을 좀 많이 강조하긴 했어요. 하지만 겨울방학 동안에는 이 9주간 물리 원 전범위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도 역학에 많은 비중을 두긴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학생마다의 상황을 보고 소화도를 보고 제가 역학 추가 문제를 제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역학을 나간다 했을 때 나머지 6주부터 9주까지는 물리학 1의 2, 3단원을 나갈 거예요. 그래서 2, 3단원의 주요소 단원을 배우는 동안 이 친구들이 6주차부터 9주차까지 또 역학을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에 까먹을 기간에 후반 부분에 제가 수능 특강과 고3 모의고사를 지금 수준에서 좀 풀어볼 만한 것, 그리고 제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소개해주고 싶은 풀이가 있는 문제들은 제가 미리 추가 문제를 줄 거예요. 그래서 좀 따로 클리닉을 하면서 계속해서 역학은 따로 다져나갈 것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역학에 조금 치중을 하고는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제일 앞에 제가 결과 말씀드렸잖아요. 2025년에도 또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겨울방학부터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겨울방학 때 뵐게요. 이상으로 정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